이제 정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에게 쏠렸던 시장 관심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리마켓 데이터 보시면은 일단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보면은 반 정도는 트럼프가 앞서고 반 정도는 해리스가 앞서고 나머지는 동률을 이루고 있다. 그마저도 굉장히 오차범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어 폭스뉴스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50, 해리스가 48 보고 있고요. ABC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46, 해리스가 반대로 49인데 굉장히 이것도 치열한 접점, 결국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정도입니다. 평균 내보면 여튼 48.5가 트럼프, 해리스가 48.4로 나와서 여론조사로 봐서는 누가 승리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강하게 최근 몇 주 사이에 트럼프 당선을 예감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달려왔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지는 현상. 근데 이것은 시장이 반드시 트럼프가 진다고 베팅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은 둘의 당선 확률을 반반 정도로 다시 포지셔닝을 해놓고 그동안 너무 달렸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영향을 대선을 앞두고 좀 줄여놓는, 즉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튼 장 움직임 중에 오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해리스 트레이드로 보이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주식 퍼스트 솔라 보시면은 3.58% 상승을 했고요. 특히 풍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브로드윈드, 이거는 12%가 넘는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 트럼프 트레이드에 몰빵을 해놨는데 막상 선거가 코앞이 되고 나니 해리스 당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놔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이렇게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시의 움직임, 월가에서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톰리 인터뷰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4, 5일 동안 베팅 시장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선거가 정말로 좁혀진 것 같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박빙의 선거가 예상이 되고 우리 회사의 고객들도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6%가 선거 당일에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약 43%는 무려 일주일 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불확실성의 기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최근에 증시가 많이 변동이 있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바라보는 월가의 어떤 온도를 이 사회자가 물어보는데, 사회자가 선거는 증시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만약에 이 선거가 서로 이 교착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악관과 의회의 선거 결과가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도 여전히 불리시한 걸 유지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톰리가 말하기를, 선거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현금을 파킹하고 있지만 기본 지표 좋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연준도 비둘기파적이다. 그래서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더라도 심지어 의회가 분열되더라도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반등이 예상되는데 다만 그 반등이 당장 11월에 시작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제 버핏 현금 보유 최대 뉴스 나오고 또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버핏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톰리가 답을 하기로 이 버핏이 자본이득세 변화에 대비해 지금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분이 있다고 본다. 현금 늘리는 것은 지금 결국 현금에 대한 보유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 현금만 들고 있어도 5%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즉 현금을 들고 있을 때 기회비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투자 압박을 받을 것이다. 즉 해석하자면 내년에 버핏은 다시 주식을 사게 될 것이다. 이게 톰리의 견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S&P 500 지수가 선거 다음 날과 이후 2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데, 파란색 막대가 하루 지난 수익률, 연한 파란색 막대가 하늘색이죠. 2주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96년 이후부터, 이때부터 이 선거 하루 동안 증시 방향이 결국 2주간 유지된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경향이 뚜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주가가 오르면 2주 동안
결국 올랐고, 반대로 하락하면 결국 2주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 참고하신다면 결국 선거 다음 날 그때 주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중장기로 이 증시의 큰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요가 계속 늘어갈 업종 뭐겠느냐? 힌트 얻기 위해서 이 히타치 CEO 인터뷰 가져와 봤는데 FT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이 장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변압기 부문이 완전히 지금 초과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변압기 생산 업체들이 이 빠르게 올라가는 수요에 맞게 물건을 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이 사람이 수요에 압도되고 있고 결국 이 수요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고 아마도 생산 캐파가 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AI 산업이 망할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미국 만성적인 어떤 전력 그 설비난 플러스 폭발적인 전기 수요가 뚝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업종이야말로 정말 선거 바람을 타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월저널에서 기사가 떴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가정 스토리를 기사로 쓴 건데 이런 게 사실 증시 판단에 바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평범한 가정이 느끼는 고민을 간접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가정이 있어요. 엄마는 해리스를 지지하고 딸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엄마는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딸은 애리조나에 삽니다. 둘 다 스윙 스테이트에 삽니다. 가정이 좀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6년 전에 펜타닐에 중독돼서 죽었습니다. 이 딸도 헤로인 중독이었는데 극복을 했어요. 이 아빠는 췌장암을 겪었습니다. 근데 친해요. 지금도 자주 대화를 나누고 둘이 얼마 전에 여행도 갔다 왔고 다만 이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서로 주제를 바꾼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엄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공화당 지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첫 투표는 이 당시 레이건을 찍었습니다. 19에 결혼을 해서 이 오빠를 낳고 동생을 낳는데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12만 5천 달러의 집을 샀고 지금은 한 25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약물에 손을 대가지고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의료비가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를 강조하는 오바마를 따라서 첫 번째로 민주당을 찍었고 근데 이 아들이 28에 죽었고 그걸 본 엄마는 이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민주당 정부 또 대기업의 이익을 통제하고 복지를 더해주는 민주당 정부 또 약값 인하를 약속하는 해리스의 공약 이런 거에 마음이 기울어졌고요. 이 반면에 딸은 또 첫 번째 투표는 우리 엄마가 첫 번째 투표를 가정 따라서 레이건을 찍은 것처럼 첫 번째 투표는 엄마를 따라서 2012년에 오바마를 찍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20살인데 헤로인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하다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대선은 건너뛰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제 너무 많은 걸 통제를 하더라. 근데 아팠던 친구들을 보니까 금방 낫더라. 그래서 뭔가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2020년 이 남편과 같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21년에 집을 사서 14만 2,500불의 집을 샀고 지금은 이걸 매각하고 이사를 갔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될 때 가정 경제가 나아진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 세금 폐지를 약속한 트럼프 공약을 좋아한다. 왜냐면 이 남편의 소득이 상당 부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 계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투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미국 가정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대선 때도 특집 방송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